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사는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여러모로 다른 패널들이 좀 바빠서 몇 차례 빠졌는데요.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성군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안한 분이 허동원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인데, 대중교통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인구가 막 날로 줄고 이런 형편이어서 버스 운송 사업자들도 힘들고 지자체 예산도 또 무한정으로 막 쓰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다 좀 빠듯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성군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또 대안이나 권장할 만한 정책이 있는지 이런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윤 의원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대선이나 또 농번기 바쁜 일정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모내기 하시고 이 영농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례 없는 무더위 같는데 이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되면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바쁜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입니다. 날씨가 무덥다는 표현보다는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날씨가 좀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는 우리 밝은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의 김면규입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1박 2일 좀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성군 대중교통 시골은 다 그렇습니다만 고성군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버스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 택시가 되겠는데요. 고성을 기점으로 멀리는 서울까지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물론 대중교통이지만, 그런데 시외버스 영역이라서 사기업이 이제 관여하는 곳이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렇게 말은 못하겠고, 고성군은 어찌 보면 이 고성군 내 버스에 고성버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운영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고성군 의회에서는 고성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개편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저런 다른 계통을 좀 접목시켜서 달리 해야 한다거나 운임 체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민선 치우기 또 의회를 치면은 8대 의회 때 대중교통 우리 국내 버스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한번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선 조정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금을 또 단일화를 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받던 것을 이제 거리에 상관없이 한 번 타면은 이렇게 짧게 더 길게 고성군 처음 끝까지 이제 하이나 동해까지 가도 요금은 단일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 카드를 이용하면은 1,000원,
이제 현금으로 내면 1,200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 지금 현재 그 고성버스를 운영하는 행태는 뭐 각 지자체마다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공영제가 있고요, 준공영제가 있고요, 또 재정 지원행이 있고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성은 재정 지원행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성버스 주식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그런 행태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세부적인 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성군의 그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이거 제가 하자고 그냥 맞습니까? 그동안 의원님 지금 건의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인데, 예, 아니 좀 글쎄 뭐 건의했다면 이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대중이 저렴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펼쳐야 하는 공공정책 중에 하나. 이제 이 대중교통 정책인데, 우리 고성군에 이제 현실에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이제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저렴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중교통의 정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편리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에 맞춰서 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하두를 던진 것 같은데, 뭐 저도 하여튼 뭐 우리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중교통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은 혹시 뭐 고성군의 대중교통 체계나 다른 뭐 이렇게 짚어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일단 버스, 고성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이제 택시도 이제 일반 택시가 있고, 그걸 그 일반 택시 사업자들하고 연계된 행복택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행복택시라는 게 뭐 교통 소외 지역에다가 뭐 1,200원 주고 그 쿠폰이 한 4개에서 한 8개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걸 타고 다니는 이제 행복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뭐 그것들에게 이제 그 교통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저도 뭐 매일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잘 몰랐는데, 요번 기회에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요번 기회에 보니까 저기 상리 어디까지 버스가 가는지, 그리고 뭐 하일하고 저기 삼천포 사이에 어떤 식으로 버스가 운행되는지, 통영에 어디까지 또 산면까지 우리 또 고속버스가 들어가고 뭐 그런 그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봤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 의원님 아까 우리 고성군의 그 버스 운영 체계를 재정 지원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공영제가 있고 준공영제가 있고. 네. 근데 고성군은 정말 특이한 경우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민선 2기 때, 민선 1기 때 그 이가병 군수가 시도를 했다가 민선 2기 때 완성을 한 경우가 이 고성버스거든요. 고성버스인데 왜 고성을 특별한가 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신흥여객, 통영여객, 부산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스들이, 대한여객 여러 가지 버스들이 시내를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고성은 그렇게 다니던 버스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 혹시 옛날 생각하시면 알 텐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선 1, 2기 하던 이감영 군수가 숱하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송 사업자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째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뭐 재판을 하고 이래가 이겨가지고 고성 버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삼성역에 경운역에 뭐 신흥역에 경남역에 부산교통 영화역에 뭐 대한버스 대한역에 이런 차들이 안 들어가던 곳에도 버스가 들어가니까 시민들로서는 엄청 좋아졌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12가구를 보고 버스 노선이 새로 개통되고 이러면은 버스 사업자로서는 대단히 좀 불만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서 드는 비용은 우리가 해줄게 해서 구원해서 해준 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전혀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거는 뭐 신분이 아니라 계급 차원에서 시민들이 크게 이렇게 반감을 안 갖는가 봐요. 그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렇게 그 의리가 없다는 거죠. 흠잡을 때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급하면 영오면 오지까지도 차가 가지고 영해면도 가고 하이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특수한 경우로 보였는데 혹 그 통영 같은 경우는 한 해 100억씩 지원한답니다. 100억씩. 고성군은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20몇 억 정도 지원한대요. 25억 정도. 25억 정도 하는데 인구비로 보면 고성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고성 사람들이 고성 주식회사, 버스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아주 오지까지 차가 들어갔고 그 부족하면은 군에서 대주는 게 연간 한 25억 정도 바탕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데 통영 같은 경우는 뭐 회사도 다 그 진주 따위 있는 회사에서 100억씩 갖고 뭐 물론 노동자한테 나눠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속은 우리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 고성군의 경우를 되게 아주 모범적으로 보는데 또 많단 말이죠. 그죠? 완전 공민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영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많이 접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고성의 대중교통 체계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게요. 버스 노선 운행 횟수가 적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노선이 배정되어 있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또 2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3번, 4번까지 가는 동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동의 시간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그게 이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버스를 운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 사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그 불편함보다는 자기들 어떤 법적 회피를 위해서 운행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이동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근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잘 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는 정말 이거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 한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 노선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자가용 마이카 시대가 오고 또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들이 자꾸 줄고 근데 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보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부담이 되니까 뭐 가정마다
한 대 꼴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다 있는데 또 가족들이 나누어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대부분 교통약자가 어르신들과 또 미성년자 이런 이제 계층들이 가장 이제 교통의 이제 취약 계층인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 다 몰고 다녀요. 이를 좀 못 느끼는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교통약자들이 좀 이걸 원활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권을 다 주는데 거기서 부족분을 떼줘 가지고 최소한의 경제 비용으로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유지를 하는데 그게 뭐 좋은 재료 안 쓰고 뭐 큰 돈 안 쓰면은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횟수도 늘리고 친절도도 올리고 서비스도 높이는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또 우리 군 재정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노선에 대한 뭐 또 기존 인프라나 자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뭐 평가가 있고 그래야 되는 또 합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풀기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그 대중교통을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각 면 단위로 마을 단위로 가는 군내 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버스를 가지고 큰 마을을 다 가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또 일부 지역 개천, 영호, 영현 일부 지역은 또 수요 응답형 콜버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읍내 같은 경우에는 또 고성읍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군내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하셨는데 뭐 또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게 이제 그 택시를 빼고 나머지 대중교통을 이제 운영하는 체계인데 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한 25억에서 6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응답형 콜버스가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2천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성읍 순환버스 두 대를 하는데 그게 한 3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행복택시가 한 37대에서 많게는 뭐 42대까지 이렇게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5억 4천만 원. 그래서 다 합치면은요. 30몇 억 정도. 예, 30,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요 문제가 지금 뭐 전문가들, 그에 맞다는 전문가들이 그 우리 국민들과 또 뭐 우리 행정과 의회와 또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일 낫다고 하는 거겠죠. 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고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이러면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겠죠. 뭐 요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지금 사시는 곳도 거류면이고 아마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고성 군내버스에 대해서 숱한 그 민원성 제보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랬을 건데 지금 그러면 지금 정영환 의원님 말씀 들으면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전진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어떤 이게 획기적인 이렇게 개편이라든가 인구도 줄고 그 한 20년 전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게 가능한지. 제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은 인근시와의 교회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뭐 사천 진주가는 고성읍에 왔다 가야 되고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이거죠. 예, 이런 민원이 많고 아까 우리 정리한 의원님 이야기는 시간
또 뭐 또 노선 조정하면서 사실 이제 또 노선이 빠진 구간 뭐 이런 데 불편함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 대중교통이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불편함을 몇 가지를 보면 일단 버스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타기 타는 것 자체가 예, 그것도 불편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불편한 예, 거죠. 그 도시에는 다 저상버스 해가지고 타기 편한 그런 버스인데 맞아. 우리 고성은 버스 자체도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하고 서비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경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전체적으로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또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 대중교통을 제가 보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이 현재의 대중교통과 행복택시를 좀 결합한 형태로 좀 개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점을 좀 두고 고성읍하고 당동, 고성읍과 뭐 배든, 고성읍과 상기측정, 뭐 고성읍과 어리, 하이리, 어리 거점을 뭐 인포라든지 이런 거점은 이제 아까 좋은 버스로 또 시간도 좀 더 늘리고 또 이렇게 서비스도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거점별로 이렇게 노선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 거점까지의 어떤 그런 이 어르신들이 오도록 하는 거는 행복 택시라든지 아까 뭐 순환형 콜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좀 오시기도 편하고 거기서 또 쾌적하게 빨리 고성읍으로 오기도 하고 또 뭐 거기와 인근시와 또 왜냐면 인근시도 결국은 이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랑 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뭐 인근시와의 어떤 건 대중교통도 노선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또 이런 행복 택시와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거는 이동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중교통은 우리 헌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들어가든 어떤 식으로든 행정은 그 권리에 충실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의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한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은 지금 한 20년 이상 지탱되어 온 이 고성버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성군이 재정적 지원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는 것이 뭐 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늘리는 걸로 봐서 또는 다른 인근 지자체 하는 걸로 봐서 이런 변화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혹시 그런 생각에도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 일단 그 말씀 전에 저도 이제 우리 허 의원 말씀대로 교통권, 이동권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고성이라는 공간은 되게 넓은데 뭐 그 이동의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고성 시내 딱 살면은 뭐 큰 제약은 없지만은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제약이 많은데 물론 그 중에서 아까 어린 애들은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기 학교 다니는 어린 애들은 뭐 요새 학교 버스 다 있다. 학교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버스가 있어요. 뭐 저기 학교 통학 버스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든 어른들이 이제 제일 문제이고 또 운전할 줄 모르는 뭐 안전자들 이제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25억 지원하는 거 나는 좀 대폭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뭐 통영이 뭐 100억 지원하면은 뭐 우리도 많이 좀 지원을 해도 다른 데서 아껴서 지원해도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고성 버스가 제가 듣기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고성 버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약간 내부 간부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부 간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임금보다도 오히려 내부 직원들의 임금이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기 들리는 때문에 소리에 예, 그렇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그 회사가 막 그 결합하고 뭐 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또 새는 돈이 많다. 그 실제로 우리 지원을 해줘도 새는 돈이 많다는 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의원님들이 좀 알아봐 주시길. 그래, 지금 뭐, 같고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고성업 이 거점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성업 그다음에 당동 배둔 이게 이제 거점이었는데 뭐 거점이 이렇게 고성업으로 막 뭉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교통 체계를 만들 때 그 외곽에 있는 분들,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그 한 시간에 하나도 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도 좀 하고, 아니 그건 이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고성업 순환 버스를 가만 쳐다보니까 고성업이 보면 또 고성업도 나름대로 넓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라는 영역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시내 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저기 수남리 과로에 샀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 안 간다고 내가 자동차를 안 몰고 버스를 탄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한 수남 사거리쯤에 시내 순환버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시내만 돌아다니는 순환버스가. 그럼 수남 사거리까지 걸어가서 그 순환버스만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육청에도 갔다가 고성업사무소에도 갔다가 뭐 고성군청에도 갔다가 이렇게 쉽게 이제 이 관공서나 그 우리의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제 고성업 순환버스라는 거는 아주 간헐적으로 많은 시간 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순환버스가 순환을 하는 거죠. 고성버스 터미널에서 뭐 지그재그로 순환을 쭉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업 순환버스 부대가. 별로 안 그래요.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별로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성 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로 해서 또 업사무소로 해서 다시 고성 우리 박사부동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자 이 방송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버스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그다음에 이제 탑마트에서 이렇게 또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공간만 이렇게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면 면 단위에 면 단위에서 어디에서 오든지 또 다른 월평리에서 들어오든지 어떤 거점 한 군데만 딱 집어버리면 이 시내 안을 한 바퀴 뺑뺑뺑 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뭔가 하면 고아로 아파트에 제법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좀 70 이상이 아니라 그래도 좀 50대, 60대도 젊은 사람들이 좀 사는데 고아로 아파트에서 나서 내가 업사무소에서 그 뭐라 그러노 인감증명을 떼서 군청에 갔다가 다시 고아로로 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고아로에서 차가 없을 때 식구 수대로 차는 다 없잖아요. 차가 없을 때는 택시를 타든지 고아로에서 고아로 같이 이제 집단에 그 아파트 집단에 사람들이 제법 살면 고아로에서 업사무소 갔다가 업사무소에서 또 군청 갔다가 다시 고아로로 갈 만한 그런 버스 정말로 시내 요지에 업사무소 일 보고 교육청 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공서 위주로라도 아파트 단지 많은 곳을 계속 똑같은 곳을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들이 몇 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정기적으로 지금 뭐 제가 순환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고성 어민들은 그래도 행복하신 겁니다. 그럼요. 물론 예. 순환버스가 뭐 저 올팽리를 해서 뭐 그 고성읍 안으로는 거의 다 돌 거예요. 행정구역 마을 형태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돌 건데 그래도 다소나마 좀 나은데 이 또 순환버스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택시들에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를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맞아요. 거냐.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 그렇게 그것도 예. 이제 조율로 해가지고 순환버스를 처음 도입할 적에 택시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 노선을 만드는 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협의를 해서 만들었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을 했는데 10분 단위로 오면은 제일 좋겠죠. 자기 마을 앞에 타든지 안 타든지 필요할 때마다 탈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 이용객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예. 과 낭비다. 그래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도는 거는 뭐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판단은 이제 뭐 집행부하고 이제 전문가들의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한 결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뭐 효율성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돈도 어떻게 보면은 1년에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뭐, 더 늘리면은 좋겠죠. 예산이 들어가면은 뭐 더 좋기는 좋은데, 읍내에는 그래도 다소, 그, 택시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환버스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전거라든지, 우리 뭐 또 이동수단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데, 면 단위에 정말 뭐 읍내도 비 오는 날이나 기후가 나쁠 때는 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읍내를 좀 자주 이용을 하고 그게 또 이동이 많으면은 경제도 더불어서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뭐 어떻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우리 머리로서는 좀 해결하기 어렵겠고요. 전문가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군부에서 가장 먼저 공영제 완전히 군에서 운영하고 기사들도 공무원 형태로 뽑고요. 이렇게 한 게 신안군.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정선군. 이렇게 하는. 군데가 있어요. 예, 뭐, 이런 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경제, 버스를 이용하던 인구가, 이제 뭐, 공영제니까 그냥 뭐, 무료로도 타줄 수 있겠죠. 뭐 65세 이상, 뭐 청소년들, 뭐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또 약자고 그러니까 사용 인구가 뭐 대여섯 배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는 걸로 내가 뭐 인터넷으로 봤는데 우리 고성은 그래 과연 이게 노선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요. 또 우리 고성버스가 18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는 한 27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교대도 해야죠. 네, 교대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느 게 정답인가? 내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 운영 체계를 이래 바꾸자, 순환버스 늘리자 부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금방 나도 이게 금방 김 박사님 같은 그런 정말 시내만 이렇게 주요 요지를 다니는 버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이 고성 주식회사 고성이라는 이 버스 회사가 설립될 때 택시 기사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1996년, 7년, 8년 이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어쨌든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택시 타는 사람은 버스 빈 차가 아무리 많이 가도 택시만 타는 사람이 있어요. 타는 사람은 탄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알고 보면 이 고성의 이제 재정 지원형인 것이 그냥 군청에서 버스 회사가 필요합니다 한다고 돈을 막 주는 건 아니고
이 해마다 용역으로 다. 예, 용역으로 다. 용역으로 다 조사한 결과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용역 해산마저도 놓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제안해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거는 이제 내면 좋겠죠. 그러면 용역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니까 돈이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이제 싸웠을 때 의회가 또 양보하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 인구가 다소 많고 또 그러면은 이 수익이 나면은요 버스 회사들이 가지마르케도 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뭐 소위 우리 동네 말로 빨간 버스야 다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예. 이 고성을 출발해 가지고 뭐 진주 사천 진주 가는 거, 삼천포 가는 거, 그다음에 통영 가는 거. 이제 그런 버스들이 대체를 엄청나게 이 노선권을 가지고 큰 자산이었거든요. 진짜 큰. 예, 지금은 이제 다 반납을 해버려요. 버스 안 다니겠다. 맞아, 그 희한하더라고요. 예, 왜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또 이 농어촌 버스로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보조를 받으니까요. 농어촌 버스로 지정을 받으면은 뭐 거창고속, 동남교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다니겠다. 아니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요. 그 노선도 내가 없어도 된다고 반납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우리 고성버스를 가지고 그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날에는 이용객들이 다소 있습니다. 근데 평일 때는요 빈 차들이 막 다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는 이거 하면 아마 고성 군수 도전하면은 뭐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저는 뭐 군수 도전 전혀 생각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진짜 이 교통 교보지에 있는 그런 분들의 무료 이용권 이거는 진짜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돼요. 뭐 경남 패스를 동원하고 뭘 동원해서든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돈은 많지 않을걸요. 제 생각에 그런 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형을 뭐 하든 뭐 공영제는 저는 이제 반대고 재정 지원형을 하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은 뭐 어떤 형태로든 생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GRD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시내만 돌아다니는 버스를 만들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택시거든요. 택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택시가 개인이 92대고 법인이 32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중에서 이제 행복택시로 이제 연계되는 게 34개더라고요. 34대인데 행복택시로 많이 연계를 시켜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택시가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제한을 줬구나. 네? 제한을 줬네. 그렇죠. 이제 군 예산이 제한적이니까 그걸 풀어놔버리면은요 자가용처럼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주요 교통 루트는 버스가 거의 다 갑니다. 이제 그 오지로 그 마을을 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너무 손실이 시간적으로 배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행복택시 이용권을 줘가지고 카드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몇 회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이것도 다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것도 뭐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이장님, 그 다음에 어떤 관계자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그게 횟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한다고 만들어낸 게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제도 이게 뭐 비용적으로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성읍을 출발해 가지고 하이맨 가는 노선이 삼산면을 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삼산에서 하일로 해서 가고 상리에서 또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주 노선은 해수를 아주 늘리고요. 그 다음에 그 면에서 보통 15개에서 18, 20개 마을 정도가 한 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앙으로는 1시간 단위로 차가 지속적으로 단위로 만들고 나머지 면 단위에서는 그 거점에다가 실어 나르는 거. 이 시스템이 되면은 그게 이제 거점이죠. 그 주요 지방도나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해수를 많이 늘리고 그 안에서는 또 그 면 안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인트에다가 계속 실어 나르고 순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삼산면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뭐 저 판곡을 해서 장리를 해서 굴려보를 해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또 대포를 해서 덕산을 해서 이렇게 막 빙빙빙빙 이렇게 다 돈다고 그러면은 그 한 버스가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삼산면 사무소까지는 버스가 1시간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고성읍으로 해서 뭐 하이 갔다 오는 버스도 걸려 지나오면 또 그것도 해수를 엮고요. 그럼 나머지 마을에서 그 이제 요 주요 지선을 지선을 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어 나르는 요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버스가 벌써 면이 우리가 14개 읍면 아닙니까? 13개 면에 버스가 최소 2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또 360을 운영을 못하니까 또 보안기사 또 있어야 되죠. 차 운행 유지비, 인건비, 보험료.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그 군에서 운영하다가 사고 나면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탁을 주고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보조를 주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책임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느냐.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또 생각이 똑같아요. 아까 그게 아니 이제 그 주요한 거점을 가는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G선을 연결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고성군에 살면은 가장 주요한 시설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고성읍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한 번에 나와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거점들을 연결하는 이제 노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가 영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행복 택시로 전환해서 이제 행복 택시가 뭐 지선 역할을 하든지 면단의 지선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재정적 지원은 투입이 되기 마련이고, 그거는 뭐 어째도 그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동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용역을 줘서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배분한다고 안 합니까? 다른 방법은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체계를 바꾼다거나 다른 건 뭐 없습니까? 꼭 버스만 양혹화시킬 수 있나? 물론 뭐 드론 택시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아까 이 하드웨어적인 제도적인 거는 우리 저도 이야기를 우리 정영환 선배님 이야기했고 우리 김영규 박사님도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구도 감소하고 또 교통 오지도 있고 약자가 많기 때문에
거점과 거점은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도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 거점으로 모이는 것들은 이제 행복택시를 활용을 하면 대중교통도 활용하고 지금 현재 택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서로가 불만 없이 어느 합의가 될 수 있고 국민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도를 뭐 우리 정경환 선배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중교통 문화, 이 교통의 문화에 대한 좀 우리 국민들의 인식 캠페인 같은 거, 과거에 우리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너무 대중교통 교통지옥이니까 카풀제를 많이 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아파트나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3명, 4명 타고 멀리 뭐 용인까지 출퇴근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너무 이 교통지역이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인근의 마을마다 또는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차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카풀 문화를 좀 우리 하나의 뭐 경로 호칭의 사상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런 카풀 문화를 좀 확산을 해가지고 지역의 마을마다 이런 좀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업으로 나오고 또 면소리지로 가고 또 병원을 가고 하는, 그러면 그 이제 카풀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일정하게 뭐 실적이 쌓이면 주유권을 준다든지 뭐 다른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뭔가 대중교통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참여의 형태를 통해서 좀 더 그 갭을 메워주면 좀 완벽하게 우리가 이 군부지역이지만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만들고 또 행정이 지원해가지고 또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멋있는 정말 어느 지자체도 없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얼핏 들으니까 네. 사실 이제 정신 문제고 의지, 뜻 문제인데 물론 뭐 다 전부 다 13개 면에서 다 나는 오늘 카풀 해갖고 인센티브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건 뭐 어차피 내가 나갈 바에야 이럴 수 있겠네. 마을 광고판에다가 내일 저는 몇 시에 어디 나갑니다. 그때 나가실 분은 연락하십시오. 해가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인정이 되면 진짜 그게 점수를 주면 점수가 쌓여서 특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되죠. 뭐 그럼 되죠. 도현이 장이 안 가나 내가 장에 가면 뭐 한번 태워주면 표가 한 표씩 쌓인다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론적으로나 그 표현으로는 우리 허동원 도의원이 그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 일이 없을 적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사고가 난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감당이 안 된다. 감당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는 뺄 거거든요. 그때는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할 건데 예. 또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의 문제가 뭐 간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공적인 기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인프라 체계를 가장 효율적인 거 이런 거를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뭐 어떤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효율성, 편리성 또 뭐 어떤 이런 거를 다 친절도 이런 거를 다 지금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좀 큰 버스가 있었는데 요즘에 또 작은 버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그 물건 싣고 찐칸에 엮고 이러는 게 불편한 게 엄청 많았습니다. 또 큰 버스가 사람도 없는데 큰 거 다닌다고 또 뭐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작은 거를 바꾸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상 버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시내처럼 이렇게 또 도로 사정이 좀 우리는 고성군은 도로 사정은 좋으니까 뭐 지금 버스 5대를 주문해놨다고 그러던데. 버스는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 저상을 했는지 그거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대부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뭐 트럭을 타고 다니도 가능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정말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고속버스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돌아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요. 기사들이 할머니들이 동작이 느리잖아요. 빨리 안 탑니까? 뭐합니까? 자꾸 뭐 그렇죠. 그것도 뭐 또 짐 들고 올라오면은 그걸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 친절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사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거를 지자체가 해소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말고 뭐 우리 옛날에 얘기한 버스 안내양을 태우고 다니겠습니까? 뭐 장날만이라도 고성읍에서 뭐 태우고 뭐 도와드리고 싣고 내리고 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은 아니거든요. 야, 나는 어디 가면 고성군의 이 대중교통 체계를 참 자랑을 좀 한 편이었거든요. 예. 뭐 공정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닌데 좀 특이하다. 왜? 그 삼성역에 경원역에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어찌 보면 공정제는 아니지만 고성군 의도대로 진짜 오지까지 다 차가 들어가서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참 자랑을 했는데 수월한 게 아니었군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그런 카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고라든지 이런 뭐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사생활은 이제 뭐 우리 김영국 박사님 법학 박사님이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 하에 뭐 보험이나 공제조합이나 또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원 담당이 되는데 구독이 무섭다고 잘 안 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고 좋은 지지에 정말 우리 고성군민의 어떤 뭐 그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수의 어떤 장애물이 있고 다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도 그런 걸 제거해가면서 도입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와 노력이 끊임없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런 제안 이후에 만약에 누가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이 어느 13개 면 중에서 야, 저 괜찮네. 군하고 상관없이 해보자 해서 그 자발적으로 한 일들이 효과가 있고 좋으면은 군에서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거 좋더라. 하자 하면 보장도 해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뭐 또 이런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뭐 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내 나가는데 뭐 필요하시면 갑시다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뭐 카풀은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용이한 제도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또 뭐 필요해서 시간적으로 가는데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차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맞춰줘. 근데 그걸 이제 이장님이 맨날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지를. 아니요. 저는 이제 요즘 ICT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기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뭐 어르신들 집집마다 뭐 자기들 신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기계.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를 태웠다. 탑마트 앞에만 내려드리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의도는 좋은데 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여기 좀 내려줘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이게 실효성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꿈은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가면은 갈수록 그래서 이거는 해답은 없는데요. 이제 공공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거 해결하면은요 정말 진짜 완벽한 지자체장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다. 저 군수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다니까. 무슨 서비스입니까? 타다라는 그 서비스. 그걸 이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성합차를 네. 렌트해주는 이제 네. 초단기 렌트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합차를 초단기 렌트해주면서 운전사도 빌려주는 형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뭐 택시 운송 예. 사업하고 이제 네. 부딪히는 법적으로 자가금지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은 조금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제일 편리한 거는요, 동네마다 버스 한 대씩 그거 성업차를 한 대씩 해가지고요, 그만 왔다 갔다 하면 가장 그 편한 거 좋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중교통 특히 버스 체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용역이 발주돼서 거기서 또 다 네. 조사 끝에 예. 시행하는 정책들이어서 예. 쉽게 이제 그 틀을 건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제가 이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 고성군 상조 가면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한데 상조 가면 왔다가 네. 또 따로 맥점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네. 아니면 뭐 인포라도 네. 맥점포 한 거기 또 방파제 쪽으로도 그럴싸 하니까 혹은 그 상조 가면서 특정한 관광지 문수함 가보고 싶어요. 네. 그죠? 상조 가면서 문수함 가볼 수 있잖아요. 또 당항포도 갔다가 가고 싶고 네. 그런 특수한 관광지마다 한번 정해놓고 다니는 버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대중교통보다는 그 우리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커버하는 게 좋죠. 대중교통 우리 국내 버스로 그걸 커버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네. 신설을 해도 네. 신설을 할 값이라도 상조가 온 김에 고성에 유명 관광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문삼 갔다가 문삼서 뭐 당포도 갔다가 또 뭐 개성사도 갔다가 옥천사도 갔다가 유명 관광지 해. 네. 그걸 뭐 동진교도 보고 오고 네. 또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 장산숲도 갔다가 그다음에 그 간사지 갈대밭도 보고 이렇게 유명한 곳으로 이름 나 있는 곳만 버스로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든지 그런 그 투어하는 버스가 있든지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우리 그거는 이제 생활권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삼전포 시내버스가 하일 인포까지 옵니다. 네. 또 삼전포 시내버스가 운흥사까지 가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삼천포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가 오다 보니까 삼전포로 가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그 버스 운행비도 보조를 해줍니다. 타 지자체로. 예. 그럼 이제 그걸 없애면 너무 불편해지니까요. 주민들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뭐 다른 데를 또 늘리잖아요. 통영 뭐 버스가 뭐 고성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온다. 시내버스가. 가면은 우리 고성 구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통영까지 또 뭐 이마트도 가고 뭐 그렇게 그럼 고성버스가 반대해요. 그렇죠. 자기 그래서 오늘날 이 버스 운송 사업자는 그게 까다롭고 그게 쉽게 노선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리 같은 경우에도 사천이나 진주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국내버스를 타고 고성터미널로 와서 타고 사천 진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올 적에는 고성읍에 와가지고 다시 국내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천 객방 우리 상리하고 객방하고 거기서 상리 맨 소재지까지만 와서 한 3km 되거든요. 싹 돌아가면은 그 강령 노선이 해결이 다 될 수 있어요. 국내 버스를 타고 상리맨 분들이 맨 사무소만 오면은 오는 사천 시내버스를 타고 사천 진주를 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근데
고성장을 안 봐가지고 먹을 것이다. 사천장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염려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는 사천 우주항공 정도고요. 그 인구들이 이렇게 전원 구경도 올 수도 있고요. 또 살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해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뭐 없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주민이 좀 편할 수 있도록 또 편리성을, 또 우리 고성군의 버스의 기사님들이 친절한 분도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뭐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갈고 오면은 버스를 정지를 시켜놓고 뛰어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버스 위에 싣고 또 정차를 시켜놓고 또 그걸 내려주는 분도 계시는데요. 또 꼼짝도 안 하고 빨리 안 탄다고 고함치고 뭐 이라는 또 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몸이 불편하고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안 되는데, 그것도 기사 입장에서도 빨리 가가지고 또 배차 시간에 맞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것만 개선만 잘 되더라도 국내버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뭐 지금 현재 운행되는 대로 하더라도 이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 가지고 횟수를 한두 번 더 늘려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현실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진짜 어떤 숙제가 이만저만 골치 아픈 숙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날이면은 그럼 증원됩니까? 예? 장날이면 정차가 됩니까? 특별하게. 이제 정차는 뭐 차는 대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금방 우리 여기서도 어느 정도 네.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날만은 네. 뭐 평소 걸 조금 빼고 네. 장날에는 특별히 차를 좀 더 넣고 이렇게. 장날에는 전 지역에서 다 장에 오고 싶으니까 전 지역으로 가는 차들을 더 대수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해상 바다하고는 우리 뭐 특별하게 대중교통하고는 연결 지을 게 이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 관광지별로 이제 그 시티 투어형 버스를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예전에 이제 우리 공룡 엑스포를 업에서 하면 이제 업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뭐 버스가 이제 관광 버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4D 5G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성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인포 갔다가 삼산면 갔다가 인포 갔다가 하이 갔다가 자란도 갔다가 상주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수요가 있어야 이 뭐 전 대중교통도 생기는 거다.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대중교통은 이제 어떤 그런 관광과 연계된 그런 교통이 돼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요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게 대중교통을 사실 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미국 CNN에서 우리나라의 이 행복 택시를 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이 만든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택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정책과 발상 자체가 굉장히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그런 그 반응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택시를 좀 대중교통에 더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손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시각이고, 자꾸 카풀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호의동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은 같이 이렇게 뭐 나오는 길에 아니면 좀 더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4만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좀 그런 행복 택시와 좀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면 정말 뭐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그 많은 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날에는 뭐 수요가 많고 또 뭐 어떤 그런 작은 이런 갭들은 또 제도적으로 또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측면에서 대중교통 문제는 그럼 잘 될 수 있다. 현실에 부딪히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기는 거의 어렵고요. 진짜 한 가지를 해결하면은요 또 요 부분이 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이 마을에서 버스가 갔는데 체계를 개편하잖아요. 안 가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노선을 조정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군수가 못 살 거예요. 군의원도 못 살 거고. 그렇듯이 정말 손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아까 주요 관광지를 이렇게 도는 그런 노선도 만들어서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요. 우리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면은 택시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다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도 우리 고성군에서 만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쌍유감도 갔다가 문수암도 갔다가 옥천사도 갔다가 이래 하면은 코스별로 해가지고 하면은 돈 요금이 얼마다 써붙여 놨고 있었어요. 갖고 너무 비싸면 안 탈까 싶어서 일부 행령에서 보조를 해줄 거지 요 요금 정도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도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가지고요. 택시 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가용처럼 갈 수 있는데요.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 내려가지고 나 문수암도 가고 옥천사도 가고 쌍유감도 가고 당항포도 가고 요 코스는 얼마? 자기가 요금을 지불하면은 이제 택시 기사는 그 거리마다 요금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용을 안 할까 싶어서 행령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운용한다고 성공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용객들이 많아야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넘쳐난다든지 그래서 뭐 또 그 곳을 가보기 위해서 수요가 있으면은 행령에서 당연히 예산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없는데 일부의 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해답 찾기가 힘든 거죠. 네. 열심히 하는 의무는 다르네. 참. 네. 고민하는 흔적이 팍 묻어나죠. 네, 저는 이거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골자는 그렇다. 수요자가 수요자 많아야 돼요. 관건이야, 그죠? 예. 수요자가 있어야 뭐 정책을 수립해보고 할 텐데 해놓고 자 이제 오시오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요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1,200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예. 1년에 고성버스에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게 4억에서 5억밖에 안 돼요. 그래 오늘 뭐 공무원은 그 빵원 하자는 그 생각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아, 그래 4, 5억, 4, 5억 그거 안 받음료랑 하고요. 빵원으로 하고. 예, 빵원으로 하고 무조건 타면은 공짜.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재정 지원하는. 예. 그래서 이제 저 차라리 민원의 소지도 없고 빵원하고 그렇게 하면 뭐 공영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가면은 이 어중간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버스 간선에서 300m 이상 떨어져 행복 택시가 들어가는 조례를 500m 이상. 조금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500m 너무 멀거든요, 할머니들이. 그 이제 300m로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200m 뭐 250m 요즘 되는 데 있잖아요. 우리 가면은 야야 우리 동네 버스 좀 그거 들어왔다 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 되겠네. 아유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은 이 제 시간에 못 들어가고 배차 조정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동네 할머니들을 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되는데 버스에서 입장을 보면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뭐 고성버스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럼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완전 공영제로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가면은, 양 쓰는 돈, 주민들 편리하고 친절하게, 기사들, 난폭 운전 안 하고, 이런, 그런 거 이제, 소원 수리 카드 딱 해놔놓고요. 요 기사 문제 있다 하면은 불러가지고 페널티 주고요. 이러면은 친절도 딱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개인 사기업체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 한 건 공영제예요. 예. 공영제가 제일 예. 그러면 기사 27명을 새로 뽑아야 돼요. 거기 더, 이제 뭐 노선이 더 추가되고 더 하면 더 뽑아야 되겠죠. 그 퇴직금하고 뭐 사기업도 다 주겠지만은. 완전 공영제가 되면 아까 뭐 300m, 500m 노선 필요 없고 100m라도 필요하면 이제 차를 보내는 거고 네. 군에서 이제 뭐 운영하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거 얘기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식회사 고성버스가 이제 고성군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13개 읍면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 체제가 지금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뜯고 저렇게 고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구난방되고 전부 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든 면도 있지만은 이제 좀 두고 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정리해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니 공영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거점을 중심으로 돌아야 될 거는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거점과 지점을 연결해야 될 뭐 행복택시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고성 시내에는 이제 시내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고성 읍내 순환버스라는 게 막 약간 불규칙적으로 약간 그 어떤 규칙성을 담보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도는 시내만 도는 게 있고 외곽을 또 조금 돌면서 안으로 또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거점을 연결하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안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돌아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정 투입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해서 이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KTX역이 생기고 나서는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고,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정치인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부전 마산역이 또 광역철도가 만들어지면은 또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버스 노선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관회이죠. 뭐 저는 그 대중교통만큼은 수요에 우리가 정책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정책이 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한번 대중교통 체계를 한번 우리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뭐 요즘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성숙한 우리 고성국민의 참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 공영제로 가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이 대중교통은 가급적 저는 줄이는 게 좋겠다. 나머지 공간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 행복택시라든지 국민 참여를 통해서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이 체계가 좀 바뀌는 방향으로 고민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과제고 숙제인 대중교통, 우리 고성군에 3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다 충족하고 편리하게 하는 그런 교통 정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발전되면은요, 자동차 자가용 운행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어떤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는 그런 정책적 전환의 패러다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오늘 이런 토론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대중교통 체계가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변화하는 이 교통 수단에 있어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분수 나오려고 그런지 어찌든 말들을 잘하는지. 자, 이야기 좀 합시다. 키워준 재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 고성군의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고성군 행정을 믿고 또 고성군 행정이 용역에 맡겨서 운행하고 집행해 나가는 이 대중교통 정책을 우리도 같이 좀 찬동하고 지켜보면서 또 좋은 날이 오겠죠. 내년에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군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대중교통 체계가 또 마련될 수도 있겠고, 그날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들을 어떻게 했나? 아니 이제 아니, 되면 좀